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 주희의 성리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주희의 이론이 이제 그 성리학 중에서 뭐 이기론, 심성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주희의 성리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이기론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과정 상에는요, 이제 윤리화 사상이 인간과 윤리사상,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 그리고 동양, 서양, 사회사상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파트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윤리와 사상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바로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주희의 성리학과 그 양명학, 그 왕수인의 양명학, 그리고 자, 이황과 이어지는 이제 정약용까지. 정약용은 이제 실학자로도 분류가 되는데, 자, 특히 여기 나오는 요 부분들이 윤리와 사상에서 제일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 단원을 배워가지고 내가 윤리와 사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나한테는 너무 벅찬 과목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림으로써 다른 부분은 이것보다는 별거 아니다라는 용기를 오히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만큼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로 활용하기도 가장 쉽죠.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문제 자체의 그런 난이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1등급을 가르는 이제 핵심 파트가 바로 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래곤볼에 그 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가 다른 캐릭터들을 이제 흡수해가지고 점점 강해져가지고 완전체 셀이 됩니다. 이 녀석 저 녀석들을 흡수해가지고 완전히 강한 녀석이 돼요. 물론 이제 그 만화상에선 적이니까 뭐 적의 취급을 당하는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자, 마치 셀처럼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없었던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혹시 흡수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왜 흡수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제가 글씨를 진짜 못 썼거든요. 이제 마음은 급하고 쓰고 싶은 내용은 많고 해가지고 글씨를 막 흘려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굉장히 잘 쓰고 아름답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친구 저 글씨 정말 잘 쓴다. 내가 똑같이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저 친구가 하는 걸 내가 좀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관찰했습니다. 관찰해 보니까 저처럼 급한 마음으로 글자를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그림을 그리듯이 쓰는 것을 보았죠. 아, 글자를 쓰는 것은 단순하게 내 생각을 연필이나 볼펜이란 도구를 통해서 마구 흘려내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또박또박 쓰다 보니까 훨씬 더 글자가 나아졌었죠. 물론 그 친구만큼은 쓰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안 가지고 있는 타인의 어떤 장점들을 흡수하기 마련이에요. 오늘 보게 될 주희의 성리학도 이런 흡수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연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양윤리 사상의 이제 대략적인 이제 표를 만들어 보았죠. 자,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 맹자, 순자를 비롯한 유학자들이 있었고요. 뭐 노자, 장자의 그런 도가 사상, 그리고 묵자, 한비자 등등이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를 이제 끝을 낸 것은 이제 법가 사상을 필두로 한 이제 진나라였고, 진나라가 망하니까 진나라 다음 나라인 한나라는 우리 진나라처럼 그대로 하지 않겠다. 우리는 법가 사상 대신, 물론 법가 사상을 아예 완전 폐기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법가 대신 유교를 우리는 내세우겠다. 유교를 내세우죠. 그러나 나중에 진나라도 멸망하고요. 진나라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대의 혼란은 유교 이외의 다른 것들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죠.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도교 사상들, 도가도교 사상, 그리고 인도에서 수입해온 불교가 바로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불교와 도교가 삼국 위진 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런 5대 집고 혼란스러운 시기까지 불교, 도교가 핵심적인 이제 그 주류를 형성하는 거죠. 사상적인 주류를. 자, 그럼 이 긴 시간 동안에 유교는 뭘 했느냐?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를 놓지 않고 유학사상을 계승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자, 그 당나라 때 한유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자, 삼국 위진 남북조 수당 시대에 유교가 쇠퇴하고 도교 및 불교가 유행했던 시대였죠.
한유라는 사람은요, 당나라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아, 진나라에서 수나라까지 도교와 불교가 성행하여 성인의 도는 겨우 명맥만 유지되었고 유자들도 국가의 이념을 괴이하고 귀신적인 것에 의탁하는 실정이었다. 괴력난신 이제 그 공자가 비판했던 그런 것들이죠. 막 사후세계 얘기하고 막뭐 죽은 다음에 뭐 인간의 뭐 윤회 뭐 다음 생에 뭐 불로장생 신선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옛날 맹자가 양주 목적을 배척했을 때는 공자로부터 겨우 200년밖에 안 떨어진 시기였지만 한유가 도교 불교를 배척한 때는 천여 년이 떨어진 시기였으므로 혼란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돌이키는 그 공은 맹자와 같았으되 힘은 배로 들여야 했다. 자, 신당서 이제 당나라의 역사를 쓴 그 책이 되겠는데 여기에 한유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네요. 맹자가 양주 목적 위아주의라고 비판을 이제 했었죠. 목적은 이제 겸해 사상이 되겠는데 이 둘을 비판하면서 유학 사상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거죠. 자, 공자로부터 200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공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때 한유가 불교 도교를 배척할 때 유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불교 도교를 비판했던 바로 그 시대에는 공자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유학이 사상적인 유행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자, 그도 역시 맹자처럼 양주 목적과 투쟁하던 그 모습처럼 도교 불교와 투쟁했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를 이제 비판하는데 배불론이라고 합니다. 자, 부처는 오랑캐 사람으로 중국인과 말도 통하지 않고 의복도 다르다. 그 중화사상적인 면모가 보이는 거죠. 인도 사람이었으니까. 입으로는 선왕의 모범적인 말씀을 말하지 않고 몸에는 선왕의 모범적인 의복을 입지 않으며 군신 간의 의리와 부자 간의 정리도 모른다. 자, 이거 나중에 불교를 배척하면서 유교를 숭상하는 모습이 지금 이 당나라 얘기잖아요. 나중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도 비슷한 흐름이 또 나오거든요. 자, 당시 불교는요, 왕실이 후원했던 왕실 불교였어요. 우리 불교 배울 때 이제 봤었죠. 어떤 나라에서 불교가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나라 왕실의 지원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왕실이 불교를 믿으면 불교는 성행하고 왕실이 불교를 탄압하면 불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시는 어떤 시대였다? 왕실이 불교를 후원했던 시대였다. 불교 사원이 대토지와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 거대 사원의 이런 승려들은요, 일 안 해도 됩니다. 왜냐고요? 노동자들이 노동해주고 토지에서 산물이 나오니까 재산이 많은 거예요. 면역과 면세 특권, 군대 안 가고요. 세금도 안 내요. 야, 엄청나죠? 자, 있는 집 자식들이 합법적으로 군대 안 가는 수단이 됩니다. 요역을 회피하는 수단. 저 이제 스님인데, 속세로부터 멀어졌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속세 일을 시키십니까? 자, 세금 안 내고요. 군대 안 가는 이런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국가의 재정 수입,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국가의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은 당시 수나라 당나라까지도 역시 당시 이제 중국은 물론이고 당시 우리나라에 그런 있었던 나라들도 도교를 비롯해서 불교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대였던 거죠. 자, 운강석굴, 이제 윈강 이제 석굴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관광지 같은 데 가시면요, 이런 거 보시면서, 아,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불교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진실된 마음, 신앙심, 사람들의 진지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구나. 이런 걸 이해하고 가시면은 또 알 수가 있겠죠. 아, 한편으로 이런 걸 보면서 한유 같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한탄을 했겠구나. 자, 오대산 현통사, 야, 장난 아니죠. 그 오대산에 이제 그 큰 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절 하나하나를 짓는데도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을 것이고 현통사 같은 경우에 수천 명의 스님들이 여기에서 이제 상주했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절이었던 거죠. 상하이 용화사 500불상, 장난 아니죠. 자, 판징산, 이제 범정산이라고 하는데 요 사찰은 이제 사치스러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찰을 지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열성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유는 뭐다? 도통론을 제시합니다. 도, 올바른 길이 통하는 흐름이 있다. 도학. 자, 한유를 비롯한 유학자들은요, 우리 학문은 도학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도교와 도가사상에서 말하는 도랑은 한자는 똑같지만 실제 의미하는 건 다른 거죠. 공자로부터 확립되는 바로 그 도 있잖아요. 그 도의 흐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요임금 말하는 거죠. 도를 순에게 전했고, 순은 이것을 우에게 전했으며, 우는 이것을 탕에게 전했고, 탕은 이것을 주공에게 전했으며, 문무주공은 이것을 공자에게 전했고, 공자는 이것을 맹자입니다. 에게 전했다. 맹가가 죽은 후에는 도가 전해지지 않았다. 맹자 이후에 유학의 도는 끊어졌다. 맹자 이후에 제대로 된 계승자가 없었다라면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계승자가 없고 그 빈자리를 도교와 불교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순자랑 동중서의 그런 유학 사상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되겠네요. 그죠? 순자와 맹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론에서부터 결국 후대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결국 맹자를 고른 거죠. 자, 그러나 한유는 이렇게 한탄을 했지만 그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에서도 유학자들이 점차 힘을 기를 만한 토대는 역사적으로 쌓이고 쌓여왔던 것입니다. 자, 그 중국의 혼란 시대 있잖아요. 뭐 삼국 위진 남북조였던 그런 뭐 혼란 시대를 오랜만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의 그 문제가 있거든요. 자, 수나라, 당나라, 수당 시대라고 하죠. 되게 기묘한 게 그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그 나라가 이제 진나라고, 진나라가 얼마 못 가서 망하고 이제 한나라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랜 혼란을 이제 끝내고 이제 수나라가 통일하는데 오래 가지 못해서 이제 당나라가 또 세워지는 거죠. 역사가 참 흐름이 재밌어요. 참고로 수나라, 당나라는 여러분 역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이제 고구려를 이제 침공했던 나라로도 우리 한국사에서는 알고 있죠, 그죠? 하여간 자, 수나라 문제가 자, 오랜만에 중국 통일하고요. 왕권 강화와 귀족 세력 약화를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권력이 100이 있으면은 귀족 세력을 약화할수록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기존의 전통 귀족들이 귀족의 아들 귀족, 귀족의 아들 귀족, 아들 세습하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왕 자신 말고 자,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귀족 이외 출신들이 권력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관리들을 어떻게 뽑는다? 귀족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시험을 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겠다. 바로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선거제, 이후에 그 과거제가 되는 거죠. 과거 시험 본다고 할 때 그 과거제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일종의 뭐 행정고시 같은 그런 뭐 고위 공무원 시험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이후에 당나라, 송나라를 거치면서 이런 과거제로 이제 정착이 되고요. 특히 송나라는 어떤 나라였다? 문치주의 국가. 문무가 있잖아요. 무력, 힘, 군인 이런 걸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문자잖아요. 우리는 문자로 통치하겠다. 당연히 문자를 잘 쓰는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관료가 되는 집단이 성장합니다. 자, 과거 시험 보는데 과거 시험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일종의 논술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물론 문장 시험도 있고 뭐 다양한 시험들이 뭐 이후에 과거 시험에 또 많이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 현재 외부의 오랑캐가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느냐? 현재 우리나라에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묻는 논술 시험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불교가 대답을 할까요? 자, 불교는요, 속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해탈하는 거거든요. 불교의 근본은 물론 이제 불교를 그렇게 일률화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도교의 관심 뭐다? 신선되고 불로장생하는 거예요. 국가의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집단 바로 유교적인 소양을 길렀던 바로 그런 집단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관료화된 집단을 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사대부 세력이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성장해 가고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지고 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유학의 학문의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주희라고 하는 인물로 인해서 집대성이 됩니다. 자, 송나라 때 유학자들 공자와 맹자를 계승하고요. 순자 아닙니다. 공자, 맹자 계승하고 플러스, 자, 처음에 말했죠. 드래곤볼 셀처럼 여러 사상들의 장점을 융합을 해요. 불교와 도교의 장점, 우주와 자연에 대한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일정 부분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집대성한 사람, 집대성보다 모았다는 거예요. 자, 그 사대부 집단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도니, 뭐 정명도, 정의천, 뭐 여러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하나의 체계로 모은 사람, 바로 주희가 되겠습니다. 주희가 주장한 학문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죠. 자, 공자 맹자를 재해석했다고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자, 공자의 맹자의 하늘에 대한 관점 있잖아요. 인간의 도덕과 비도덕은 이제 어떻게 된다? 하늘이 반응해준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요, 하늘이 거기에 감동을 해서 일정 부분 이제 도와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나쁜 짓을 많이 하면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천벌 받는 거예요. 주제지천, 운명지천, 의리지천, 천인감응, 천인합일, 이런 식의 생각들을 계승하는 거죠. 자, 공자맹자를 계승했다는 것이, 자, 순자는요, 인간과 하늘은 뭐다? 인간의 도덕과 하늘은 관련이 없다. 인간이 잘 되고 말고는 인간에게 달린 것이다. 불구지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순자는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는. 자, 사회 혼란의 원인은 뭐다? 도덕적인 타락이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타락을 극복하는 게 과제가 되겠네요. 그죠? 인간의 본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관에 의해 멀어진다. 성상근, 습상원, 여기에 대해서 맹자는 성선설로 받아들였죠. 인간의 본성은 뭐다? 선하다. 불인인지심, 차마 어찌할 수 없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마음, 사단.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나쁜 걸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 효제, 충서, 예를 잘 지키고 극기복례, 맹자식으로 말하면은 사단을 이걸 확충해가지고 사덕, 인의예지에 이르자. 양지양능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천적인 도덕적인 암과 선천적인 도덕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구방심, 과욕, 존심, 양성, 사생취의, 부동심, 지의,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굳이 구글절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자, 맹자 이런 사상적인 흐름이 주희의 성리학에 있어서도 용어만 조금 다르게 얘기하지, 심지어 많은 용어들을 차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용어들을 독창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지만은 사실 공자, 맹자의 것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서 형태만 변형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자, 공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자? 성인과 군자가 되자. 호연제기를 갖춘 대장부 대인이 되자. 정치는 정명,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자기 이름에 맞게 행동하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덕으로 다스리자. 불인인지심에 근거한 불인인지정, 왕도정치, 민본주의, 여민동락, 역성혁명, 항산이 있어요. 항심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그대로 계승을 하는 거예요. 자, 공자, 맹자를 계승하지만 공자, 맹자에게 없는 것을 도교, 불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었죠. 자, 기본적으로 공자는 사후세계,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제 주제지천, 운명지천, 하늘이 인간의 운명을 정하고, 아니면 귀신, 이제 조상님 제사 잘 지내고 이런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삶을 위해서지 본질적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인민이 의롭게 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 자, 조상님 제사 잘 지내야죠. 그런데 맨날 그거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 문제, 정치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지혜다. 공자는 괴이한 것, 힘을 쓴 일에 관한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 신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괴력난신. 야, 되게 천재지면 귀신이 야, 나 자는데 가위 눌렸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아직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아직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공자님, 사람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나요? 몰라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게 우리 메인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공자는 관심 없을지 몰라도 백성들은 그런 거 관심 많아요. 죽은 뒤 어떻게 될까? 그냥 죽는 건가? 근데 그냥 죽는 거는 좀 너무 허무하지 않나? 좀 오래 살고 싶은데 불로장생 좀 할 수 없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뭔가 좀 초월적인 것, 뭔가 그 만물과 자연의 운행,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도교와 불교는 어떤 대답을 해줍니다. 도교, 천지만물을 도와 덕으로 설명해요. 도는 뭐다? 천지만물의 원리 그 자체죠. 함부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 덕은 뭐다? 도가 이제 현실화된 것, 도가 현실에 반영된 것, 현실의 그 나타나는 도의 모습,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라고 하는 그 원리에서 하나가 생기고, 하나에서 둘이 생기고, 둘에서 셋이 생기고, 셋에서 만물이 생긴다. 도는 언제나 자귀하지 않으나 무위하나 이루지 않는 일이 없다. 무위이 무불위. 도는요, 억지로 뭘 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의 작용은요, 하지 못할 것이 없게 만들어요. 장자의 무라일체, 나와 천지만물은 하나다. 호전몽,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이냐, 나비가 나의 꿈을 꾸는 것이냐, 인간의 모습으로. 무하유지항의 경지, 삶과 죽음은 뭐다? 기가 잠시 특정하게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거다. 아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 성인, 지인, 진인, 천인, 신인, 도교의 태평도 오드미교의 불로장생, 신선, 양생. 여러분, 특히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백성들은 여기에 의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불교도 마찬가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요, 윤회합니다.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전생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전생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전생 이후에 내세가 오고요. 이후에 내생 다른 삶이 오고요. 다른 삶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다? 사후 세계는 계속 존재하지만 지금도 전생도 다음 생에도 모든 생에는 기본적으로 고통의 연속이에요. 생로병사가 그냥 고통입니다. 이 3계 6도의 끝없는 윤회, 이거 벗어나야 되거든요. 벗어나기 위해서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세상은 고통이고 집착 때문이고 이걸 멸하기 위해서는 도를 이제 실천하라. 이제 수행을 말하는 거죠. 삼법인 재행무상. 야, 영원한 건 없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그랬지. 제법무아. 나라는 존재조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잠시 이 모습으로 모여 있을 뿐이에요.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열반 적정. 열반의 상태는 고요한 바로 그런 상태다라고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자, 주희는 그런 공자맹자를 계승하고 도가 도교 및 불교의 우주론,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그동안 이제 공자맹자의 그런 그 도가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이런 초월적인 우주론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함께 하나의 체계로서 융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 주돈이, 장횡거, 정명도, 정인천 등등. 자, 주희 이전의 그 유학자들, 도학자들의 그런 이론들을 계승하고 이것들을 직대성해서 성리학으로 체계화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순서에 따르면은 주돈이, 장횡거, 정명도, 정인천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는데 이 앞서 사상가들의 이론들이 주희로 모이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배울 때 이제 중복으로 배우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거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제 교육 과정이 모든 걸 무한히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린 주희를 배우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희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대요. 주희의 조숙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4살 때 하늘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아버지를 놀라게 했다. 여러분, 4살 때 기억나십니까? 4살, 저는 5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아장아장하는 그 4살 때 하늘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버지가 놀라겠네요. 그죠? 젊은 날 불교와 도교에 심취했는데, 자,
유학의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불교와 도교의 우주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주희도 불교와 도교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취했는데 이 통의 영향을 받고 마침내 그것을 포기하고 유학에 돌아선 거 30세가 되어서였다라고. 결국엔 뭐다? 성리학의 체계를 주류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다른 내용들을 이제 체계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이론을 성리학, 여기서 성은 뭐다? 본성할 때 그 성자죠. 인간의 본성, 맹자 계승했죠. 무슨 본성? 도덕적 본성. 도덕적 본성의 이치,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있는 것이냐, 이걸 탐구한다고 해서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주희, 이제 그 공자 맹자할 때 자자를 써가지고 주자라고도 하거든요. 주자가 집대성에서 일으켰다라고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부르고요. 도학, 그 유학의 그 도통을 계승했다라고 해서 도학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리라는 개념이 핵심으로 나올 거거든요. 인간과 우주 만물을 설명하는 원리로서의, 즉 도덕적 본성과 천지 만물을 설명하는 그런 원리로서의 이치, 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해가지고 리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리학, 주자학, 도학, 리학. 이제 유학자들이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야라고. 자,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선한 본성, 맹자 계승한 거죠. 선한 본성은 곧 뭐다?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법칙이래요. 인간의 본성은요,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법칙이래요. 보편적이다라는 건 뭐죠?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지구 어디를 가더라도, 하늘에 별이 떠있는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도덕적인 본성, 도덕적인 원리 자체는 뭐다?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된다. 자, 물론 이 시대에는 뭐 태양계를 그랬던 시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화성에 가도요, 목성에 간다고 쳐도, 여러분 명왕성에 가도요, 살인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런 원리가 갑자기 없어지나요? 갑자기 이제 나 금성에 착륙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때릴 수가 있어, 이런 법칙이 갑자기 막 생기나요? 아니죠. 도덕적인 본성, 도덕적인 법칙은 뭐다? 곧 만물의 보편적인 법칙,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이것은 즉 인간의 본성은 즉 뭐다? 원리다. 성즉리다. 자, 성즉리는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우주 자연의 이치와 연결지어 규정한 것이다. 자, 도덕적 행위의 근거. 자, 제가 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부모님 칭찬 받으니까? 누가 돈 주니까?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받으니까? 도덕적인 행동이 좋은 처세술이라서?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설령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잃더라도, 도덕적인 행동을 해서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기분이 나빠지더라도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왜? 그게 바로 우주 자연의 이치니까. 도덕적인 본성은요, 우주의 원리, 천지 만물 어디에나 반영되어 있는 그 원리 그 자체에서 온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무조건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자, 윤리와 도덕에, 자, 내가 도덕적이 된 이유, 윤리와 도덕은 객관적 절대성을 가집니다. 그 자체로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도덕적인 행동한다고 저에게 떡이 떨어집니까? 그런 건 상관없다니까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윤리적 그 객관주의 혹은 윤리적 보편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 나중에 서양윤리 할 때 그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의 대립구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윤리적 보편주의자들은 도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근대 사상으로 가서 칸트 여러분 설명할 때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긴 한데, 하여간 이렇다는 거. 뭐 오늘 시간에 뭐 성리학의 이론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겐 시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리학은 자, 이기론, 천지 만물을 설명하는 원리를 리와 기로 설명하고요. 이기론, 심성론, 인간의 마음심, 마음과 본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수양론. 그래서 어떻게 수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실천한 얘기죠. 그리고 경세론,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이건 이제 정치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기론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자, 이기론 보겠습니다. 이기론. 이치할 때 그 리와 기할 때 그 기거든요. 이기론이니까 리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라고도 말하고 리라고도 말할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이기론은 우주 만물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희에 따르면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가 결합하여 나타난다. 모든 것은 리와 기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저기 떠 있는 거 있잖아요. 태양이 떠 있는 것도 태양이 떠 있는 원리가 있는 것이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재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을 차면서 노는 것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움직이는 원리가 있는 것이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게끔 하는 물질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덥고 춥고 날씨가 어떻게 되고 전부 다 그 안에는 원리로서의 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는 뭐다?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 법칙입니다. 만물의 원리,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만물의 원리이자 도덕의 법칙이라는 거 이 구도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리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간에는 리도 있고 기도 있다. 리는 형이상의 도이고, 자, 형이상보다 형태를 넘어서는 도, 원리 그 자체예요. 여러분, 원리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이게 그 주희가 직접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높은 곳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면요. 자, 높은 곳에서 사과를 잡고 있다가 사과를 잡은 손을 놓으면요. 사과가 떨어집니다. 사과가 떨어지고요. 핸드폰을 떨어뜨려도요. 핸드폰 떨어지고요. 책상을 떨어뜨려도 책상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들 간의 원리가 공통적으로 있죠. 우리가 흔히 이걸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물리 법칙은요. 현실의 사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는 있지만 법칙 그 자체는 형태화할 수 없어요. 선생님 뭐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임시로 나타낸 것이지 원리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리가 나타난 현상을 볼 뿐입니다. 반면에 자, 기는 형이하의 기이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예요. 이건 그릇 기자를 썼네요. 그죠? 자, 리는 뭐다? 원리 그 자체, 법칙 그 자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중력 법칙 뭐 그런 거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맛볼 수 있어요? 피부로 막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형태를 넘어서는 거예요. 반면에 기, 물질적인 재료들 그런 것들은 만질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과 사물이 생성될 때는 반드시 리를 부여받은 뒤에 성이 생기고 인간의 본성, 기를 부여받은 뒤에 형체, 인간의 몸이 생기는 거죠. 인간은 인간이 되게끔 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리에서 왔다는 거. 인간이 인간이게끔 하는 인간의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다? 기에서 왔다. 자, 마른 사물에도 그 성이 있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뭐 노트북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자, 그것 자체 본래 그 리가 있다는 것이다. 책상에는요. 책상을 책상이게끔 하는 본성이 있고요. 의자에게는 의자가 의자이게끔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의자의 본성은 뭡니까? 앉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천하에 성 밖의 사물은 없다. 본성 없는 사물은 없다. 다시 말해서
리, 우주 만물의 법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주자는 계단을 걸으면서 계단의 벽돌에도 벽돌에 리가 있다고 말했고, 앉으면서 대나무의 의자에도 대나무 의자에 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구도가 되게 예전에 장자 배울 때 봤던 그 구도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장자에게 물었죠.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는요, 뭐 기와장에도 있고, 저기 뭐 땅강아지에도 있고, 도는 똥오줌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시죠? 물론 이제 그 도가 사상에서 말하는 도랑 그 성리학의 리를 완벽히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 어디에도 법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것에는 리가 들어가 있다. 모든 것에는 그 사물에, 동물에, 식물에 모든 것에 원리가 있다. 리는 사람과 사물이 하늘로부터 다 같이 타고난 것인데 감정이 없는 사물의 경우에도 리가 있는지요? 물론 리가 있다. 예컨대 배는 물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술에는 뭇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것 따위가 그것이다. 선생님, 그럼 수륙 양용 전체는 어떻게 된 건가요? 물과 땅에서 둘 다 운행하려는 그 리가 반영된 거죠. 그러면 자,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의 리가 있는 거예요. 자, 달이 뜹니다. 달이 뜨고 보름달이 되고 마지막에 초승달로도 끝나고 뭐 상현달, 하현달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체가 운행하는 데에도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칙을 알 수가 있어요. 달이 나타나는 규칙을 관찰해가지고 우리가 달력을 만드는 거죠, 그죠? 자, 물론 자 여기 지금 이 그림은 그 주자시대 그림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이해하기 편하려고 일부러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편하게. 자, 태양계 그 지구 중심설이 아니라 태양 중심설이 되겠죠. 헬리오센트리즘. 자, 태양 주변을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자, 뭐 티코 브라헤, 뭐 코페르니쿠스, 뭐 아니면 뉴턴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을 거치면서 학자들이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도는 건 맞긴 한데 마구잡이로 아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규칙성 있게 돌아요. 매년 7, 8월쯤 되면요 더워요. 매년 1월, 12월쯤 되면은 추워요. 한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뭐다 규칙적이다. 그래서 관측한 자료들을 모으고 모아서 규칙성을 따져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뭐다?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더라. 타원이 뭡니까? 두 개의 점이 있죠. 이제 자, 원은 뭐냐? 완전 동그라미 원은요.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을 동그랗게 이제 돌아가는 돌돌 하는 것이 이제 원이라고 한다면은 타원은 뭐다? 그 점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타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태양은 뭐다? 두 개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이 되겠네요. 그죠? 요 점 하나를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플래닛,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도 타원 궤도, 뭐 목성도 타원 궤도, 타원 궤도를 하여간 돌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타원 궤도인가요? 뭐 그건 천문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하여간 타원 궤도로 돈다는 걸 알았으니까 타원의 법칙을 알면은 행성들이 100년 뒤 10월 5일에 1000년 뒤 10월 5일에도 어떤 식으로 돌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타원의 방정식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태양의 위치와 뭐 지구의 위치 등등을 이게 숫자를 대입해 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이게 뭐다? 태양계에서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움직이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이동하는 것도요. 계절 이동도요.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해도 날씨를 예측하는 거는 당장 내일 날씨 예측하는 것도 오류가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완벽한 슈퍼컴퓨터를 아직 못 만들어서 그런 걸 뿐이지 정말 모든 것의 법칙과 변수를 전부 다 입력하면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런 관점이 되겠네요. 그죠? 물론 이제 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뭐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질서가 있어요. 일정한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인간도 마찬가지.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취하고 어른이 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의 과정들보다 이것도 다 법칙이에요. 이것도 리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의 리가 반영된 존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리를 설명할 때 이일 분수 혹은 리일 분수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이일 분수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이일, 이는 하나다. 천지 만물의 법칙은요 하나예요. 리는 하나인데 분수 나눠줬다 이거예요. 하나의 리가 천지 만물의 리라는 건 딱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뭐다? 인간에게도 반영되고 토끼에게도 반영되고 고양이에게도 반영되고 봄에도 반영되고 여름에도 반영되고 비둘기에도 반영되고 태양, 뭐 지구, 목성, 천왕성, 토성, 뭐 금성, 수성, 화성 전부 다 모든 존재에 리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자 어류 본래 하나의 태극만이 있는데 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만물 각각에 품수되었다. 또 각 만물은 다 하나의 태극을 구비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달과 같다. 달은 하나뿐이지만 강과 호수에 반사되어 가는 곳마다 보인다. 그러나 달이 나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달이 떠요. 달이 떴습니다. 달은 하나인데, 자, 저기 강이 하나 있어요. 자, 하천이 흐르고 있죠? 하천에도 강의 모습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옆에 호수가 있네? 호수에도 강의 모습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내가 물을 떠놓은 물잔에도 물 떠 있어요, 지금. 물잔에도 달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죠? 각각 형태는 전부 다 제각각이지만은 하나의 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을 쪼개가지고 나눠준 건가요? 아니요. 달은 그냥 하나로 있습니다. 만물에 이것들이 반영되어 있을 뿐이에요. 저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겉보기엔 다르게 보이겠지만은 강에 반영된 달의 모습, 물잔에 반영된 달의 모습, 아니면 내 콩국수에 반영된 달의 모습, 하여간 다 다르겠지만은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같은 달의 모습, 같은 리가 천지 만물에 반영되어 있다. 이치는 본래 하나지만 현상적으로 나뉘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일분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일분수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제시문부터 볼게요. 마치 곡식 나달 하나가 자라서 모가 되고 모가 꽃을 피우고 꽃이 열매를 맺어 곡식을 이루고 다시 본래의 형체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삭 하나에 100개의 나달이 있으나 나달마다 완전하고, 여러분 씨앗 안에 이미 예를 들어 봅시다. 사과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는데 안에 사과 씨가 있거든요. 그럼 사과 씨는요 조그맣지만 사과 씨 안에 사과나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나달마다 완전하고 또 장차 200개의 나달이 씨로 뿌려져 또 각각 100개의 나달을 이루니 낳고 나음이 그치지 않으면 처음에 이 나달 하나가 나누어져 간 것이다. 사물마다 각각 리가 있으니 총합하면 단지 하나의 리가 있을 뿐이다. 단 하나의 우주 만물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모든 만물에 저마다 제각각의 모습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자, 리일 분수라고 했었죠. 천지 만물의 근본 원리는요 하나예요. 이것도 리고요. 인간의 도덕 법칙도 리예요. 둘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리라고 하는 것이 강아지의 본성으로 반영되면요. 강아지의 그 꼬리 흔들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반영되면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것이고요. 인간의 본성은 뭐다?
도덕적인 본성, 선천적인 선을 말하는 겁니다. 성선설, 맹자 계승한 거. 인간의 도덕에도 객관적인 법칙이 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이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효, 재, 충, 서, 인, 의, 예지. 인간의 도덕적인 것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다? 천지 만물의 법칙에 있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도덕에 대해서 인간의 도덕은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게 없다. 인간의 도덕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계약의 산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자 같은 사람은 그런 주장에 반대합니다. 인간의 도덕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인간의 도덕은 뭐다? 천지 만물의 모든 것에 반영된 객관적인 법칙이 반영된 것이다.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 있기 전에 먼저 이치가 있었다. 리가 천지 만물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원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임금과 신하가 없었을 때도 군신의 도리는 먼저 있었으며 아직 부자가 없었을 때도 부자의 이치는 먼저 있었다. 자, 부자,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부모가 자식을 이제 남녀가 이제 부부를 이루고 자식을 낳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애를 안 낳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또 그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내가 까먹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이치는 뭐다? 리는 뭐다? 먼저 있는 겁니다. 리가 근본이에요. 자, 그래서 리를 정리하자면 모든 존재와 현상의 원리자 법칙이 되겠는데 모든 존재, 자연에 있는 모든 물질, 모든 생명, 모든 현상의 원리입니다. 그 모든 현상 중에는 당연히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도 그 모든 존재와 현상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첫 번째, 소이연지고 만물이 그렇게 되는 까닭. 자, 달이 왜 이렇게 떠가지고 저렇게 지나요? 그것은 말이죠. 이치에 맞게 설명해 줄 수 있죠? 실제로 사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사실의 차원이 있고요. 소당연지칙, 만물이 마땅히 그래야 할 것. 왜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나요? 왜 부모로서 자식에게 잘해줘야 되나요? 왜 자식을 키워줘야 되죠? 그건요, 당위, 해야 한다예요. 사실과 당위의 측면을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소이연지고는 뭐다? 만물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물리법칙, 자연법칙으로서의 리를 말하는 거예요. 리는 뭐다? 물리법칙이자 자연법칙이에요. 동시에 소당연지칙, 해야 한다, 뭐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왜 해야 되는데? 아니,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다고 치자. 왜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왜 자식에게 효도해야 돼? 왜 자식에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만물이 의리에 따라서 옳은 원리에 따라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도덕 법칙으로서의 리. 자, 리는 뭐다? 자연 법칙이자 도덕 법칙이에요. 다시 리는 자연 법칙이자 도덕 법칙이에요.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해주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런 원리이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원리이기도 한 겁니다.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자, 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리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계속 보면서 반복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기는 되게 간단해요. 기는 뭐다? 기는 재료예요. 리가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한 재료이자 힘이다. 자, 여러분 앞에서 자,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타원의 방정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타원에 방정식만 있으면은 행성이 움직여 줍니까? 자, 타원에 방정식 띡 행성이 막 생겨요, 막? 당연히 아니죠. 태양을 이루는 재료도 있잖아요. 수소와 헬륨, 지구를 이루는 재료들, 뭐 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목성을 이루는 뭐 그런 기체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원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 리가 현실화되기 위해선요, 현실적인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바로 기라고 합니다. 리는 뭐다? 일종의 법칙, 자연법칙이자 도덕법칙. 기는 뭐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물질들. 자, 예를 들어서 물론 아시죠? 요거 그 원소 주기율표 이런 거 주희 시대 산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 헬륨, 뭐 니켈, 뭐 철 어디 있나? 자, 뭐 이제 뭐 염소, 뭐 하여간 등등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 물질적인 재료들이에요. 물질적인 재료들. 재료들이 있어야지 현실적인 사물들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도요. 뭐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칼륨 등등 물질적인 재료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보다 기는 천지 만물의 재료, 진료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자, 그 주희 시대에는요, 뭐 산소 뭐 이런 말 안 쓰죠. 음양과 오행이라고 해요. 음양과 오행. 자, 음과 양, 그늘과 햇볕, 이제 밝은 기운과 어두운 기운, 그 따뜻한 기운과 축축하고 차가운 기운. 자, 그런 기운들로 설명하고요. 이런 게 재료예요. 천지 만물의 재료. 오행, 화, 수, 목, 금, 토. 자, 음과 양. 자, 뭡니까? 불, 물, 나무, 금속, 그리고 흙. 이런 것들이 천지 만물의 기본 재료예요. 얘네들이 막 섞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막 섞이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뭐 파도가 치고 뭐 물범 막 상어, 범고래 막 닭, 아니면 뭐 그랜드 캐니언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 조합의 원리는 뭐다? 리라는 거. 순수한 원리 그 자체인 리와는 달리 현실의 기는 뭐다? 청탁 수박의 차이와 변화가 있음. 여러분, 타원의 방정식은요, 그냥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있어요. 원리는 그냥 원리입니다.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은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물질은요, 품질의 차이가 있어요. 청탁 수박, 맑을 청, 맑고 탁하다. 이제 좀 뭐랄까, 그 흐릿흐릿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맑지 못하고 막 그런 것들. 더 맑은 물이 있고요, 탁한 물이 있어요. 빼어나고 척박함. 여러분 보세요. 휴대폰을 사는데 똑같은 설계도에 의해서 만든 휴대폰이거든요. 그 원리는 똑같죠? 리가 똑같아요. 휴대폰을 샀습니다. 근데 내가 산 휴대폰은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친구가 산 휴대폰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날짜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녀석 건 고장이 잘 나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누가 악의적으로 막 핸드폰 막 고장 냈나요? 똑같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재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그 공정 단계에서는 그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그 중에 불순물 재료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쁜 재료를 쓰면요,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은 그렇습니다. 현실의 사물들은요, 품질의 차이가 있어요. 야, 스테이크 먹어야겠다. 여러분, 고기라고 다 똑같은 고기입니까? 돼지고기를 먹느냐 소고기를 먹느냐도 다르고요. 똑같은 소고기를 먹어도요, 품질이 더 좋은 소고기와 나쁜 소고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같은 리를 타고난 사물이어도 각자가 다르다. 이걸 뭐라고 하죠? 기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기와 질의, 기질의 품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 다음 시간에도 볼 건데 인간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똑같은 리를 타고났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은 도덕을 더 잘 지키고 더 쉽게 지키고, 어떤 인간 도덕을 더 잘 안 지키고 더 어렵게 지켜요. 왜? 똑같은 리를 타고났지만 그 자신을 구성하는 재료들은 조금 품질 차이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자, 리와 기의 관계는 뭐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리기 불상리. 리와 기는 안 돼. 뭐가 안 돼? 상리. 분리할 때 리죠. 분리할 수 없어. 여러분, 현실적으로 리와 기를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자, 휴대폰 있어요. 휴대폰 있는데 여기에서 리와 기를 한번 똑 떼놓으세요. 됩니까 그게? 안 돼요. 현실 사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기가 있는 것이고, 이 모습, 이 형태, 이 기능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리와 기는 떨어질 수 없다. 리기 불상리. 동시에 리와 기의 관계는 서로 뒤섞일 수 없어요. 리는 리고요, 기는 기예요. 리는 원리, 법칙 그 자체고요, 기는 재료예요. 어쨌든 다르긴 다른 거 아닙니까? 개념적으로는 뭐다? 뒤섞일 수 없다. 리와 기는 안 된다. 아니 불, 잡스럽게 막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 리와 기의 관계는 리기 불상리, 리기 불상잡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리와 기는 확실히 서로 다른 두 가지 실체이다. 다만 사실상으로 보면 이와 기는 서로 뒤엉켜 있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서로 다르지만 떨어져 있진 않다.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필경, 리만 존재했다. 물론 순서로 치면 리가 먼저긴 한데, 리가 있어서 곧 천지가 생긴 것이니 리가 없다면 천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물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리가 존재하면 곧 기가 유행하여 만물을 발육시킨다. 자, 굳이 순서를 따지면 우리는 리를 먼저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얘기했던 리 기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의 심성론, 수양론 등등이 전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